이제 마지막 문제는요. 17번에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17번 문제도 뭐 대박이죠. 17번에 해당되는 문제도 엄청나게 많이 틀렸잖니. 17번에 해당되는 문제도 보니까 당연히 50% 이하에 해당되는 문제가 된답니다. 다른 형태보다는요. 가계도가 나왔기 때문에 약간 부담스러워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이 표를 어떤 식으로 배치해야 될지 몰랐을 법하고요.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애들은 47 보이죠? 미음에 해당되는, 즉 미음이라고 얘기하는 이와 같은 이 남자의 서 일어나는 비분리를 어떤 식으로 이제 완벽하게 마무리하느냐. 이게 관건이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들아 17번에 해당되는 문제를 지금 현재 3월 달에 완벽하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지금처럼 선생님처럼 지금 이와 같은 심층 분석을 할 때 하나하나 얘들아 끝까지 집중해서 듣고 있는 친구들이 그 다음에 6월에도 9월에도 계속적으로 이 문제를 맞추고 깊이 파고 들어가서 맞추고 분석해낼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진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생님이 역시 또 이와 같은 지금 심층 분석 영상을 만들기도 했죠.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유전병은 정상 유전자에 해당되는 거와 유전병 유전자에 해당되는 T 스타 또는 T 프라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거에 의해서 결정되며 T는 T 프라임에 대해서 완전 우성이다. 이 말에 의미해서 우리는 옆에 언제나 이와 같이 툭 하고 결론을 딱 정해놔야 돼. 얘들아 여기 나와 있는 라지 T라고 얘기하는 애들이 바로 정상 유전자인 셈인데 정상 유전자가 우성이란 얘기입니다. 반면에 유전병에 해당되는 유전자가 열성이다 라고 얘기하는 열성이다 라고 얘기하는 말의 의미가 바로 숨어있다는 얘기가 되겠지. 숨어있다 라는 의미 됐지요. 그러고 났더니 이제 두 번째 이제 가계도를 가지고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 염색체가 상염색체 유전인지 성염색체 유전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여기 나와 있는 T스타에 해당되는 DNA량이 있습니다. 디귿도 하나요. 그 다음에 또 리을도 하나요. 1대1이다 라는 얘기는 여기에 디귿도 하나 가지고 있고 리을도 하나 가지고 있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야. 여기 Y라고 선생님 다시 표시를 할게. 그런 옆에서 선생님 표현을 해보면 디귿도 D' 하나 가지고 있다 라는 말의 의미는 여기 나와 있는 애들 하나 가지고 있는데 디귿은 유전병으로 발현이 됐죠. 유전병으로 발현된 남자랍니다. 반면에 리을이라고 얘기하는 경우를 보니까 리을은 똑같이 T'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란 얘기니? 정상에 해당되는 여자란 얘기죠. 이상하네. 똑같은 염색체 수에 T'에 해당되는 걸 하나하나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남녀 간에 발현되는 비율이 다를까? 이와 같이 남녀 간의 발현 비율이 다르다. 성염색체를 떠올리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남자인 경우에는 X염색체 위에 T'이라고 얘기하는 T 그리고 프라임이라고 얘기하는 이와 같은 유전병 유전자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이들에 해당되는 것이 X 안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데 고스란히 발현돼서 유전병이 나타나는 것이고 반면에 리을이라고 얘기하는 경우에는 X 염색체가 두 개가 있잖니. 그래서 사실은 T 프라임이라고 얘기하는 걸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바로 옆에 정상에 해당되는 유전자 T가 있었다면 정상에 해당되는 유전자가 우성이라고 그랬죠. T'이 숨어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정상으로 발현되는 보인자가 나타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옆에 선생님이 마무리를 해보면 리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리을은 T'에 해당되는 애들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정상에 해당되는 T도 가지고 있어서 정상으로 발현됐다. 반면에 디귿에 해당되는 애들은요. 디귿에 해당되는 남자는 X염색체 위에 T'에 해당되는 즉 유전병 유전자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위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유전병에 해당되는 걸린 남자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지요. 그럼 얘들아 우리 이때 가계도를 한번 분석해 볼까? 남자기 때문에 Y염색체 그렇지 Y염색체를 물려받을 것이고 엄마로부터는 T'에 해당되는 염색체, 즉 T'에 해당되는 유전자가 붙어있는 X염색체를 받을 수밖에 없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하나하나 표시하고 있단다. 됐니? 그럼 여기 리을에 해당되는 경우를 보면 엄마로부터 오케이 T'이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아빠로부터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정상의 T라고 얘기하는 걸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지요. 여기까지 우리는 다 마무리가 됐단다.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것은 미음이 문제죠. 미음에 해당되는 경우에 가장 눈에 걸리는 것이 바로 그렇지 염색체 수가 47개란 얘기입니다. 47개란 얘기는 2n 플러스 1이란 얘기가 되겠고요.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정자와 난자가 결합했을 때 둘 중에 하나가 n이거나 n 플러스 2거나 또는 n이거나 n 플러스 2거나 n 플러스 1이거나 결국은 둘 중에 하나의 비분리가 일어났다라는 의미가 되겠지요. 그래서 얘들아 이들에 해당되는 걸 슉 한번 보니 얘들아 너희들 이쪽 한번 보렴. 여기 봐. 너희들 미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요. 만약 우리 정상적으로 표현을 해보면 아빠로부터는 무슨 염색체 받니? 그렇지. Y 염색체 받겠죠. Y 염색체. 그럼 엄마로부터는 무슨 염색체 받니? 그렇지. 엄마는 T'T'입니다. 그죠? T'에 해당되는 걸 받으면 결국 사실은 미음에 해당되는 남자는 어찌됐든 간 엄마가 유전병이기 때문에 D'이라고 얘기해서 사실은 완전히 뭐가 나타나야 되니? 이 유전병이 발현되어야 되지 않니? 근데 발현이 되지 않은 정상이란 말이야. 문제가 생긴 것 같죠. 그죠? 이 말의 의미는 결론적으로 선생님이 그 밑에 성염색체 구성을 다시 한번 표현을 해보면 X와 Y라고 얘기하는 애들 중에서 즉 엄마로부터는 어찌됐든 간에 T'밖에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D'이라고 얘기하는 경우 보이니? 근데 정상으로 발현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말의 의미는 이 남자가 하나의 뭐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니까 정상에 해당되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고 이 정상이 바로 뭐란 얘기니? 우성이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와 같이 유전자형에 해당되는 모습을 즉 성염색체에 해당되는 구성을 쭉 하고 보면 미음에 해당되는 경우가 이와 같은 유전자가 아니라 이렇게 XXY 그 중에서도 유전병, 그 다음에 정상, Y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얘들아 어디에 비분리가 일어났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보자. 밑에 그림을 이제부터 비분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보이세요? 비분리를 보면 남자에 해당되는 경우에 X, Y라고 칠까? 얘들아 제1감수 분열의 가장 중요한 점은 뭐가 분리돼야 된다고? 상동이 분리가 돼야 된다고. 그렇지. 상동이 분리가 된다는 얘기는 X 하나, Y 하나 짝꿍이 분리라고 들어봤지. 여기 나와 있는 X 하나, Y 하나 가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너희들 위 한번 볼까요? 위쪽으로 올라옵시다. 아빠에 있는 X, Y가 고스란히 들어왔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짝꿍이 분리되지가 않았던 거지. 결론적으로 우리는 바로 찾아낸답니다. 사실 이와 같이 상동이 뭐 됐기 때문에 비분리됐기 때문에 X, Y가 고스란히 함께 들어와 버렸다는 얘기야. 이걸 선생님이 끝까지 한번 쭉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들어갈게요. 얘들아 이쪽으로 어이쿠 다 들어와 버렸다라는 의미가 되겠지요. 밑으로 내려오면 X도 있고요. 또 누구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Y도 함께 다 들어와 버렸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야. 얘들아 이때 너희들 알다시피 이 문제에서는 이와 같은 비분리는 1회만 일어난다. 이미 비분리는 어디에서 일어났다는 얘기니? 감수 제1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났기 때문에 나머지는 뭐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정상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정상. 그렇기 때문에 얘들아 하나가 왔구나. 그래서 선생님이 갈게. 이쪽으로 와서는 요렇게 그래서 X가 와서는 X 하나. 오케이.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서는 반대쪽으로 끌려가서는 요렇게 Y 하나. 이와 같은 뭐가 만들어진다? 성염색체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면 이제 또 나한테 낚이는 거잖아. 그치? 얘들아 이렇게 지금 비분리하는 애들, 이렇게 분리를 시키는 애들이 있는데 기가 찹니다. 그죠? 왜냐하면 제2감수 분열에 해당되는 특징이 뭐라고? 염색. 그렇지. 대답은 잘해요. 염색 분체가 뭐 된다고요? 분리되는 분열입니다. 라고 말이죠. 근데 너희들 말은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현실적으로 분리할 때는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야. 네가 봐봐. X하고 Y를 갈라놨다. X 이쪽으로 Y 이쪽으로 쫙 이렇게 분리시켰다라는 얘기는 실제 분체를 분리시킨 거니? 그러고 봤더니 또 짝꿍에 해당되는 상동을 분리시키고 있는 거니? 상동을 분리시키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분리시켜야 되느냐? 진짜 실제 제대로 분체를 분리시켜야 된다는 얘기야. 여기도 마찬가지야. 요렇게 X끼리의 분체, XX끼리 그래서 X에 해당되는 하나가 이쪽으로 왔으면 나머지 분체, 그렇지. 여기로 X가 하나 와야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Y도 들어가 볼까? Y도 분체를 분리시키면 Y 하나 오고 그렇죠. Y 하나 오고 이쪽도 Y 하나 오고 그래서 만들어지는 정자가
X와 Y가 고스란히 다 들어있는 이와 같이 위로 올라가 볼까요? 오케이. X와 Y가 고스란히 들어가 있는 뭐가 나타난다는 얘기? 비분리가 나타났구나 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답니다. 보이죠? 지금이야 아직은 3월에 해당되는 학평이고 3월에 해당되는 학평이다 보니까 아직은 여러분들이 이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선생님이 비분리 과정을 알려줬지만 나중에 6월이나 9월 딱 들어가면 갑니다. 바로 짝꿍이 고스란히 들어왔네. 짝 상동이 고스란히 들어왔다는 얘기는 상동이 비분리가 됐구나. 바로 1분열의 비분리구나. 바로 툭 하고 선생님이랑 같이 찾아나가는 문제풀이 연습을 한번 그때 가서 해보자는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난자는 n이지만 정자가 n 플러스 1 비분리된 이와 같이 이들이 수정해서 47개에 해당되는 염색체수 2n 플러스 1에 해당되는 미음이 태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 확인하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 해당되는 부분까지가 이번 3월에 있어서 정말 많은 아이들이 틀렸었던 문제의 심층 분석이 되는 거고요. 새롭게 시도하는 거라서 여러분들에게는 아직 미흡한 점이 있으나 선생님 계속적으로 심층 분석에 해당되는 걸 좀 더 발전시켜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문제를 바로 이렇게 옆에서 하나하나 선생님이 그려줘 가면서 해볼 수 있는 시간을 꼭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선생님의 3월 학평 심층 분석이었습니다.